자, 이거 다음 문제인데 비슷합니다. 뭐 꺼야 되고 얘는 좀 연결되는 게 있어요. 좀 달라요. 근데 이전 거랑은, 이전에는 그냥 사람 클래스로 만들어 버렸다면 지금은 그냥 객체를 바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버리죠. 그렇죠? 생긴 게 조금 달라야 할 거예요. 대신에 나오는 이 결과는 같아요. 자, 일단 필요한 거, 사람 클래스 하나 필요하겠죠. 왜냐면 얘 때문에 타입 만들어야 되니까. 또 김철수 클래스 하나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거 하나 필요할 거고요.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그죠, 타임 미스매치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익스텐즈 이거 한 번씩 해주면은 저기서 뭐라 안 할 거예요. 저 평변환이 일어난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배달음식 주문하다라는 메소드는 어디 들어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된대요? 그냥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요. 이런 메소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개인정보도 둘 다 달라야 되는 거고, 이름 달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둘 다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물려받을 수 있도록 여기다 만들 거예요. 그냥 또 이름, 전화번호 이전 거랑 비슷하게 이 선호하는 음식점, 좋아하는 음식점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하나 필요한 거고, 또 저 뭐 보고 하냐면 얘네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출력 결과, 얘네끼리 따로 알고 있어야 되는 애들, 이름과 전화번호는 따로따로잖아요. 지금 얘랑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또 필요해진 게 이거, 이렇게 하나 필요할 거고. 그쵸?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이러면 실행하는데 문제 없어요. 에러가 안 나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메인 메소드 안쪽에서 제가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는 잘 알고 있죠 이런 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객체를 만들고 이런 행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얘는 잘 알고 있어요. 세팅을 안 했는데 잘 나와요. 그러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었다가 맞는 거죠. 추후에 이렇게 세팅을 안 했는데, 값 세팅을 안 했는데도 잘 들어있는 걸로 봐서는 객체를 만들자마자 이런 정보들은 들어있겠구나. 객체를 만들고서 값을 채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문하다 이런 메소드를 실행시키면은 알아서 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객체를 만들 당시에 값이 세팅되도록 하려면 생성자를 썼다는 거죠. 컨스트럭터. 저번 책은 했던 거예요. 생성자 메소드는 이때 또 이때 그냥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각각 new 할 때 실행되는 메소드,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조금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전사 한 명이고 new 이 전사 이렇게 하면은 뭐 헬로 공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전사의 무기는 그리고 뭐 이 전사의 이름은 철수고 전사점 공격하면 이때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만들고 공격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들고 값을 세팅하고서 공격하면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얘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값 세팅이 안 돼도, 값을 세팅해주지 않아도 얘를 만들 당시에 이런 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전 문제 거랑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자면, 전 문제는 이렇게 값 세팅을 따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 생성자 클래스 네임이랑 똑같이 초괄호, 중괄호 써주면은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이때잖아요. 객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얘가 실행되는 시점도 이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쪽에다가 세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김철수. 얘는 뭐지? 좋아하는 음식점은 몰라. 얘는 매운 거. 얘는 이거. 세팅을 해줬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이전 거랑 마찬가지로 객체화해서 저장을 해준다면 여기다가 시킬 거니까 그리고 아래도 똑같이 해놓죠. 여기다 넣어놓고 이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어놓고 얘는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가 됐네. 됐어요. 지금 생성자 안쪽에서 값을 채워줬어요. 그럼 이게 실행되는 시점은 이때 당시가 된다는 거고, 그쵸? 지금 여기서 뭐 디스점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사실 디스점이 맞지만 지금 여기서 바로 그냥 이런 변수들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거니까. 왜냐면 상속받았으니까요. 이 상태니까요. 그냥 김철수 안에 있는 이런 속성들에 바로 접근해서 때려 넣고 있는 거죠. 상속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new 얘네들 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동시에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음식점 타입으로 묶어줘야 될 거니까 요 한 줄이 더 필요한 거고. 사실 여기까지가 준비예요, 준비.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그냥 여기서는 한 번도 세팅한 적이 없어요. 세팅한다는 의미는 그냥 그 변수에다가 다시 객체 내부의 공간에다가 값을 채워넣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요 정도 얘는 근데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인 거고, 이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행위죠.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객체를 만들 당시에 값이 세팅됐으면 좋겠어서 생성자 처리를 해준 거고요. 이 안쪽에서 연결되는 얘네들은 이전 문제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배달음식 주문하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이런 출력문을 써야 된대요. 한 번씩 출력을 해줘야 된대요. 비슷한 내용으로 여기다가 을 넣을 건데, 이때는 이름, 전화번호,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 선호하는 음식, 이렇게 하죠. 그럼 이것도 어디다 만들어요? 얘를 행하고 있는 주체는 이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얘는 타입 까보면은 음식점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쉽죠. 음식점 타입 안에 이런 애들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능력을 그대로 받아올 거고, 그쵸? 임자랑 매개변수 관계 때문에 지가 알아서 만들었고요. 여기까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는 얘네는 필요가 없고, 매개변수명은 내 맘이에요. 어차피 이 함수가 실행될 당시에 잠깐 쓰고 버릴 놈들이니까. 얘네들은 잘 넘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이름이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얘네는 어차피 순서에 맞게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만 잘 활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각각의 음식점 안쪽에다가 이런 애들 넣어주면은 이때 당시에는 부모한테 받은 능력이 싫어서 오버라이드를 해서 쓰고 싶다라는 거고, 얘도 비슷한 행위를 해보자면 %s %s 얘는 주바꿈해주고 이름, 전화번호, 매운
여기서 써주는 거는 그 매개 변수 명을 써줘야 되겠죠. 이 함수 내부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더 해주면 끝나겠네요. 방금 전 거랑 비슷하게 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이 생성자를 활용했다는 거. 이전 문제랑 다른 점은 생성자 요거. 그러면 문제는 풀렸어요. 클래스 내부에서 이제 생성자 컨스트럭터를 활용해서 값을 채우고 세팅된 값으로 출력이 되지만 중간에 그 세팅된 값이 바뀐다면 얘는 어차피 실행될 당시에 실행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데이터를 다시 넘겨줄 거니까 매개 변수로 받은 녀석들은 다른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보자면 지금 사람 클래스, 김철수 클래스, 김영희 클래스, 임식점, 뭐 영화반점, 국강반점 이렇게 있는데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비어있어요? 빈칸. 여기. 얘는 왜 비어있어요? 첫 번째, 얘는 왜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왜 뭐라 그래요, 얘는? 항변환 일어나면서 이것까지 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없으면 뭐라 하니까. 그럼 왜 비어 있어요, 얘는? 왜 내용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오버라이드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개발팀 막내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다가 뭔가 했대요. 이렇게 여기 뭔가 덜 짜져 있네 해가지고 여기 하루 종일 건드렸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요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재정의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기능 구현을 뭐 얼마나 했던 무시당하는 거죠. 덮어쓰기 될 거니까요. 그쵸? 제가 여기다가 당장 이런 거 넣는다고 해서 이게 영향을 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일하는 주체는 이 아래쪽에서 한 번, 이 아래쪽에서 한 번이니까. 그렇다고 없애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당장 기능을 못하게 버튼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항변환 과정에서. 그러면은 얘는 기능용이 아니라 기능 구현용이 아니라 버튼 유지용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항변환 시 손해보는 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기에 방어라는 능력밖에 없는데 칼은 공격, 방어 둘 다 있대요. 얘처럼 보이려면 요거는 없어져야 된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가 얘처럼 보이려면 지금 상태로는 어때요? 딱히 뭔가 손실가는 게 없죠. 왜냐면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갖고 있으니까, 부모 클래스도. 대신에 없어져 버리면은 이 녀석이 얘처럼 보이려면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버튼 유지용이라는 거, 기능 유지용.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 써나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 안쪽을 채워봤자. 이런 주석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협업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내가 나 뭐 자바 완벽하게 쓸 줄 알아, 그리고 뭐 프론트엔드 어느 정도 할 줄 알아 해서 DBMS 혼자 다루고 뭐 서버 관리까지 배포까지 싹 다 했어요. 페이지 만들고 뭐 이런 거 서비스 배포까지 내가 제로부터 100까지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이거 내가 짠 거니까 어차피 여기는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냥 맘대로 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만 써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경우는 잘 없다가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생기는 문제로 이런 거, 나는 여기를 기능 구현용이 아니라 버튼용으로 남겨놓은 건데 같이 일하는 놈이 여기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계속.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써놔도 안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안 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아예 문법적으로 못 건드리게 막아놓는 방법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막아놓는 방법은 abstract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추상이란 뜻이에요. 추상적인. abstract, abstracti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abstract 자체가 왜 영영사전만 떠? 뭐야? 야후? 왜 야후야? 추상이란 뜻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 추상 클래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얘랑은 의미가 달라요. 뭐랑 다르냐면 얘랑은 달라요. 그 OOP 특징 중에 추상화라고 있었어요. abstraction이라고 했나? 영어는 안 나와 있네. 얘랑은 조금 다른 게 속성 뽑아오는 게 추상화였어요. 자동차에는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얘 바퀴 4개, 색깔 검은색, 뭐 최고 속력 230 뭐 이런 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속성들만 쏙쏙 뽑아오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는 그 왜 미술 중에 추상화 있잖아요. 그 추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추상과 반대되는 개념은 구상이에요. 추상적인 또 구체적인, 이렇게 반대 개념이 있고요. 자 보세요. 얘를 막으려고 저는 얘를 추상 메소드로 만들 거예요. 구현하지 마 하면은 여기 주석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구현부는 이 중괄호 안쪽이잖아요. 구현부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작성해서 실제로 기능 구현을 하는 부분을 말해요. 구현부를 없애요. 구현부를 없애버리면은 뭔가 더 쓸 공간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기능적으로 막은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은 add body라고 합니다. 여기서 body란 구현부를 말해요. 이렇게 함수 몸체를 없앴어요, 제가.
너 이 안쪽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체가 없는 녀석들을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앞에다가 abstract 키워드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적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법칙 하나가 더 나와요. 규칙 하나가 더 나와요. 뭐라 그래요? abstract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얘가 abstract 클래스가 있잖아요. 요 앞에도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얘는 추상 메소드라고 하고요, 얘는 추상 클래스라고 해요. 실행되는데 문제 없고요 지금. 자, 추상 메소드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합니다. 얘네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쓸 수 있는 메소드잖아요. 구상 메소드라고 해요. 얘는 추상 메소드, 얘는 구상 메소드. 지금 이 해당 클래스들은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죠? 이만큼이랑 나머지 애들이랑 비교를 해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게 살아나 버리면 얘 또 뭘 합니다.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이딴 거 못해, 이런 거 가질 수 없어 라고. 그러니까 의도의 문제예요. 얘는 아래쪽에서 오버라이드해서 쓸 거다라는 거예요. 함수 바디를 없앰으로써 기능 구현을 막아놓은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귀찮은 게 생기는데, 얘 추상 메서드죠. 얘 입장에서 봅시다. 얘 입장에서 음식점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대요.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그럼 이 안에 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 해요. 왜 뭐라 그러냐면은, 얘가 아무 기능 없는 메소드를 물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 차원에서는 오버라이드가 필수가 됐어요. 이제 오버라이드를 안 하면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오해가 생기는 게, 앱스트랙트를 붙여주면은 뭔가 좋아진다, 뭐 어떤 특별한 대단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아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써야 된다, 절대 아니에요.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써놔도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쓴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둘 다 잘 돌아가는데 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진 거예요. 제약사항을 걸었어요 제가. 왜냐면 바디 자체를 만들지를 못하고요. 그죠? 이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그냥 물려받았다면 자식 차원에서는 오버라이드가 필수가 된 거고요. 얘는 그냥 건들지 마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뭐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거고, 추상 클래스는 음식 리모컨만
얘는 추상 메서드라고 하고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능 유지용, 버튼 유지용 정도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그냥 깡통 빈 메서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기능을 준 거잖아요. 오버라이드는 필수가 됐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죠. 제약사항을 걸어놨기 때문에. 대신에 의도는 확실히 할 수가 있다. 저는 여기까지만